아까 무슨 질문이 있었죠? 가우스가 누구냐? 그 가우스가 가우스가 가우스입니다. 예. 그 여러분이 아시는 가우스는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 가우스와 회사 가우스 전자.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가우스입니다. 페르마도 딱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 들어가면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온 몇천 년에 걸친 작동 문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는 정N각형이 어떤 다각형을 작도를 할 수 있느냐였는데 사각형, 팔각형, 십육각형은 작도법이 쉽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우스가 추측한 것은 페르마 소수이면 저기에 맞는 정다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 삼각형, 오각형은 알려져 있었잖아요. 삼각형, 오각형을 작도하는 법은. 오각형은 별 모양이니까 17각형의 작도법을 처음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가우스가. 어쨌든 경력을 할 때 15살 때인가 뭐 저는 이런 역사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누군가 검색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자 17은 페르마 소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 사람이 내가 신부가 될 건가 수학자가 될 건가 하다가 나는 수학자가 될 몸이야 해서 자기 전공을 수학으로 정합니다. 다행인 거죠. 그리고 자기 묘비에 아르키메데스처럼 17각형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작품에서. 근데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17각형은 거의 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해놓아봤자 원으로 보이니까 그리기도 어려울 거고. 이게 360도를 17로 나누면 속수점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우스한테 물어보세요.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의 이것을 17등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7각형도 작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의 홀을 17등분을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것은 2의 n승 곱하기 페르마 소수의 형태는 다 작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우스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우스가 더 어렸을 때 한 작업이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소수에 대한 궁금증이 뭐라 했죠? 소수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혹은 일정 숫자 내에 소수가 몇 개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매일 1000개씩 소수를 찾아냅니다. 숫자 1000개가 아니라 소수 1000개를 찾아낸 거예요. 며칠 동안요? 매일 1000개씩 2년간. 그래서 전체 숫자의 소수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 분포의 추측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현대까지 내려온 문제가 리만 정리라는 겁니다. 리만 예측. 여러분들 리만 가설 이런 거 들어봤죠? 네. 리만 가설이 소수 분포에 관한 겁니다. 증명이 됐나요? 리만 가설이 리만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증명이 됐고 실제 그런 건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학자가 되기를 꿈을 꾼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꼭 푸셨어요? 예? 저요? 네. 안 했죠. 꿈도 안 꿨습니다 저는. 유명하시네. 그리고 유명한 정수론 중에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xn 이제 그 누구지? 페르마 추측이라는 게 있어요. 페르마 추측. 이 사람은 뭘 했느냐?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은 z의 n승. 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가 있느냐? 자, n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죠. x 더하기 y는 z가 되는 자연수가 있죠. 1 더하기 1은 2, 그죠?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에 n이 2일 때도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대 4대 5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n이 3일 때 n이 4일 때 5일 때 만족하는 그런 식이 있느냐. 그 페르마가 문서를 남깁니다. 나는 저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증명하다. 여백이 모자라서 증명을 못 남겼다. 라는 미끼를 요즘 말로는 떡밥을 던져놓고 죽습니다. 그게 페르마의 추측인 거예요. 아, 또라이네. 진짜 증명했어요? 그걸 패러디해서 남긴 낙서가 뉴욕 지하철역에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나는 페르마의 추측을 증명했으나 다음 열차가 오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간다. 그 떡밥이 400년간 지속이 됩니다. 만화가 허영만이 그린 만화 중에 지금 제목 롯데레아몽의 노래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보면 이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이제 자기 영혼을 팔아서 뭐 하는, 저도 만화를 본 지 한 30년이 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상이 깊어서, 왜냐 수학자니까. 이 페르마 정리를 증명을 하는 것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악마한테 영혼을 팔기 위해서.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저런 데 발을 담그지 마라. 인생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 증명이 됩니다. 400년 후. 앤드류 와일즈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페르마 앤드류 와일즈 정리라고 합니다. 증명이 됐으니까.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모든 n에서 항상 제가 그랬죠.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좀 아주 위대하다. 이런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10대 때 저 정리를 증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평생을 바치기로 하고, 자기가 저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비밀을 붙입니다. 혼자 공부해서 혼자 증명을 합니다. 저 유학 갔을 때 대학원 2년차 올라가기 전에 어떤 학회에 가서 저 소문이 들어와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기 증명이 됐다. 뭐 학회가 아니라 미국의 그 기하학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기하학의 석학들이 모여서 하는 서머스쿨이라는 데인데, 중간에 저 소식이 전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수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명을 검토한 결과 중간에 이런 건 당연하다고 한 부분이, 문장이 당연하지 않다는 게 밝혀져서 증명이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한 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그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와일즈가 자기 동료, 제작급 되는 동료하고 연구를 해서 그 증명을 메꾸고 결국 이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디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와일즈가 직접 설명하는 BBC 동영상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흥미를 나타내고 그 과학 수학자가 얼마나 감격에 있는가, 벅차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또 주는 상 중에 필즈 메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0살 이제만 주고 4년에 한 번씩 주고, 그러니까 40이 넘어가면 그 상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증명을 완결했을 때 41살이었어요. 그 전에 증명이 완결돼서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 필즈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 소수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장 이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YT 장. 자, 여러분들 소수가 있으면 2와 3에는 두 인접한 소수가 있는 거죠. 두 인접한 수 사이에. 자, 3하고 그 다음 소수는 3하고 5인데 두 개의 간격은 얼마죠? 2. 두 개죠. 근데 지금 아까 소수 이렇게 보면 다음 소수들이 나오는 간격이 점점 넓어지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아까 소수의 분포는 뭔가 하면 대충 간격을 얼마 잡았을 때 그 안에 소수가 존재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죠. 무조건 2를 잡았는데도 소수를 발견하는 것을 그걸 쌍둥이 소수라 해서 쌍둥이 추측이라 합니다. 쌍둥이 소수 추측인데 그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못하지만 우리가 임의의 숫자, 큰 숫자 두 개를 어떤 간격으로 잡았을 때 항상 그 안에 소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질문인 거죠. 그걸 하려고 가우스도 했고 근데 모든 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안 풀리다가 저 장이탕이라는 사람이 저걸 증명을 합니다. 대략 나 지금 정확히 개수는 기억 못하. 대략 800만 간격을 잡으면 그 안에 소수가 하나 박혀 있다. 증명을 합니다. 800만 개. 그러니까 800만 차이를 내가 딱 잡으면 그 안에 소수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 그 소수 간격을 처음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50인가 그래. 우리나라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이 없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미국 대학에서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뭐 어디 시간 강사를 하다가 결국은 직장을 못 구해서 서브웨이에서 배달도 하고 주문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저 문제는 자기가 끝까지 물고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발표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전문대학교에 그냥 수학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전문대학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학을 가르친다는 건 한국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거의 중학교 산수 정도 가르치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월급도 얼마 안 돼요. 하면서 이 위대한 결과를 냅니다. 다 뒤집었죠. 포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북경대를 나왔어요. 여기서도 수론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발을 잘못 디딘 거죠. 그러면서 하고 몇 년 뒤에 세계 수학자 대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어디냐 한국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리도 잡고 800만을 했댔잖아요. 800만 개.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됩니다. 돌파구가 돼서 전 세계 수학자들이 다 달라듭니다. 다 달라들어서 그 필즈 메달리스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폴리매스 프로젝트라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 이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폴리매스가 무슨 뜻이라 했죠? 박학다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중의적으로 쓰였어요. 여러 수학자들이 있으니까 폴리매스인 거예요. 이 800만 개가 어느 정도 100만 개가 되더니 1000단위로 줄어요. 몇백 하다가 지금은 아마 100 얼마까지 줄었어요. 1년도 안 된 사이, 몇 달 사이에. 마음 먹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 확 줄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정체돼서 잘 안 줍니다. 근데 저게 줄다가 우리가 그 소수의 간격 차이가 2인 것이 항상 있다는 걸 증명하면 쌍둥이 소수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와 3 이런 간격이 항상 된다. 그 소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된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그죠? 중학생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400년이나 걸린 거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렇게 없애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수를 소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수를 소수의 곱으로 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가족 아니라 합니다. 우리가 큰 수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분해를 하는 것을 자꾸 분해를 하다가 나머지 수들이 소수만 남았을 때를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약수들을 소인수라고 그래요. 소수들의 인자. 인자라는 말은 알죠? 컴포넌트.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자, 이것도 중요하겠죠. 왜냐? 모든이 들어가니까. 이런 제외하는 거죠. 이를 제외한, 그렇게 합시다. 이를 제외한. 자, 이것을 산술의 기본 정의라고 합니다. 산술의 기본 정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요한 기본 정리가 3개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인생에서 아주 위대한 인류의 유산들 중에 중요한 3개를 알고 있는 셈입니다. 3개가 뭔가 하면 산술의 기본 정리, 대수학의 기본 정리, 세 번째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고,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수체계 내에서 대수학 방정식은 항상 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뭔가 어렵죠. 그건 나중에 수화식을 하면 말씀드리고, 산술의 기본 정리는 이를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곱으로 할 수 있고, 문제는 그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는 거예요. 증명은 대학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그냥 수학도 아니고 대학교 대수학을 배워야 돼요. 대학 3학년 가야 그걸 배우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가르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는 중학교 때 가르치나? 결과는 어렵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곱으로 표현된다지만 유일하게 표현된다. 다른 방식이 없다. 그러니까 소수들의 나타남이 유일한 거예요. 다른 소수가 없는 거예요. 2 곱하기 3으로 표현된 게 다른 수들의 2개의 곱으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을 산술의 기본 정의예요. 여러분은 자, 분수를 알기 전에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가우스가 페르마 수 중에 소수가 안 된다는 큰 수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자, 계산기 없이 그것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죠.
대단하다 했는데 만일 이런 수가 있다고 합시다. 100만짜리의 소수 곱하기 100만짜리가 있다. 그럼 100만이 아닙니다. 100만짜리입니다. 자리수가 100만 개예요. 또 100만짜리예요. 그럼 자리수가 몇 개죠? 어쨌든 계산이 안 되죠. 자리수가 그만큼이니까. 그러니까 100만이면 10에 몇 승이야. 어쨌든 자리수가 그만큼이니까. 근데 그 큰 수를 주고 얘가 무슨 두 수의 곱이냐 이렇게 알아맞추라면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기가 앞에서부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뭐냐? 아모론의 기초가 됩니다. 박쌤하고 저하고 있는데 어떤 통신을 한다. 둘 사람만이 아는 숫자가 있어요. 네? 둘 사람만이 아는 큰 숫자가 있어요. 근데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의 내용을 큰 소수의 내용에 담아서 보내요. 그 큰 수를 알아내려면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근데 숫자가 커버리면 모르죠. 근데 이미 한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인수분해를 하기 쉽죠. 그래서 그게 암호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지금 암호는 그런 소인수분해 소수를 이용해서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소인수분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럼 빠른 컴퓨터가 나오면 소수를 더 크게 하는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같은 게 안전하게 보장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게 깨진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보다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암호 체계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새로운 암호 체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큰 수를 어느 정도 크게 잡느냐, 어느 정도 크게 잡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암호 체계를 만들 때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계산 시간이 우주가 멸망할 때보다 더 길게 잡는 거예요. 그게 암호론의 기초입니다. 암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소인수분해에 대한 것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 소수를 처음에 연구를 한 사람들은 그건 생각을 안 했겠죠. 예, 그걸 현대에 와서 세 사람 RSA 약자 자기 이름에 그 머리 글자가 R이라는 사람, S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그걸 RSA 암호 체계라고 하거나 공개 키 암호 체계라는 게 그 암호 체계입니다. 결국은 열쇠를 만든 사람은 열심히 열쇠를 만들고 자물쇠를 만든 사람은 열심히 자물쇠를 만드는 거죠. 보통은 열쇠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물쇠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수학자는 위대합니다. 뭐 이런 암호 체계는 전쟁에서 많이 쓰였죠, 그죠? 전쟁에서 암호 때문에 사건도 많이 나고 1차 대전부터 1차 대전의 암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지금 준비했던 게 최근에 그 영화 미드웨이 해전이란 게 개봉했다는데 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재밌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미드웨이 해전 원래 영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 미드웨이 해전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미드웨이 해전도 굉장히 이제 암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암호 체계를 분석을 해서 미군이 카운터 어택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암호를 맞나 안 맞나, 해석한 암호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공작을 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 게 재밌어요. 뭔가면 일본군이 일본의 당시 해군은 전 세계 최대였습니다. 항공모함이 뭐 4척 정도 있었고 미군은 그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미군이 당시에 군사력이 17위였대요. 지금이야 뭐 전 세계 군사력 합친 것보다도 많지만 일본 해군이 모인다는 장소가 AF라는 데라는 것을 알았어요. 미군이. 근데 그 정보 장교가 직감적으로 AF는 미드웨이다. 미드웨이 모인다. 그래서 위에 보고를 하니까 네 감을 어떻게 믿냐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확인을 시켰냐 하면 미드웨이에서 저기 본부로 전보를 치게 합니다. 너네들이 물이 떨어졌다고 전보를 쳐. 어떤 급수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전보를 쳐. 근데 또 그 전보를 일본 군들이 인터셉트해서 자기들 그 헤드쿼터로 본부로 보냅니다. AF에 물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 미드웨이인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은 저쪽에 미드웨이에 모이는구나. 그래서 미드웨이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역습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본 해군의 그 영웅이라는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26이에요. 이소로쿠가 이름이 희한하게도 이소로쿠. 그 장군이 일본의 어떤 기지를 간다는 첩보를 잡습니다. 잡는데 마침 그 지역에 미군의 함정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 함정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럼 그 미군을 구출하는 순간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일본 해군의 원수는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미 해군의 함정이 격침이 되도록 놔둡니다. 놔두고 일본의 해군의 원수가 그 방문길에 가는 것을 격추를 시킵니다. 비행기에 가서. 근데 그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가서 미군기가 가서 그런 암호를 가지고 다투는 역사를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하죠. 그것에 다 바탕이 되는 것이 이런 소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수를 했으니까 배수하고 약수를 했으니까 공배수와 공약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2의 배수를 쓰다 보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3의 배수를 쓰다 보면 3 곱하기 2, 3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늘어놓다 보면 특별한 규칙을 발견하는데 배수 중에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죠? 저런 것을 공배수라고 합니다. 근데 2와 3의 경우에 공배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겠죠. 그러면 공배수들 중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죠. 그 가장 작은 것을 골라내서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어떤 두수가 있을 때 12와 6 불러합니다. 24와 3, 24, 24와 12 60
2 곱하기 2 곱하기 12 10. 자, 그러면 60의 약수는 굉장히 많겠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5도 있고 쭉 있고, 그 다음 12도 약수가 많은데 둘 중에 공통되는 약수들이 있겠죠. 공통되는 약수들은 공약수라고 하고, 공약수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죠? 공약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1은 공통약수고, 근데 1부터 가다가 어떤 순간 멈추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약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고르는 거 의미가 없죠. 항상 1이니까 제일 큰 게 고르는 게 의미가 있죠. 그것을 최대 공약수로 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할 때 항상 두 수를 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찾아보라고요. 동그라미 쳐서. 그래야 자기가 원리를 아니까 여러분들도 한 100개쯤 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공배수 찾고 공약수 찾고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찾고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둘 사이에 공약수가 없다는 경우죠. 둘 사이에 공약수가 없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계가 소수라는 거예요. 공약수, 약수가 없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앞으로의 분수의 계산을 할 때 이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것 중 중요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덧셈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곱셈은 덧셈의 반복이다. 뺄셈은 크게 차이로 정의하는 것보다 덧셈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눗셈도 똑같아요. 그죠? 나눗셈을 정의하는 방법은 뺄셈을 정의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곱셈을 가지고, 곱셈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약수, 배수를 알 수 있고 소수를 알 수 있습니다. 소수를 알고 나면 모든 자연수, 이를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소수의 곱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산술의 기본 정리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질문을 조금 받고 다음 시간에는 분수를 하겠습니다. 분수. 질문 있으신 분? 서로서는 왜 정의가 네. 서로 바탕이에요? 둘 다 바탕이라고 하는 거. 서로 바탕인 관계는 아니고. 서로 바탕인 관계는 아닌 거죠. 둘 다 약수의 관계를 보면 공통적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이름을 왜 서로소라고 했는지, 서로라는 거는 쌍방에 뭔가 있을 때 서로, 영어로 원래는 relative prime. 공통의 약수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프라임 넘버, 소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협조 관계는 아닌 겁니다. 서로 멀리하는 사이인 거죠. 사실. 정말 별로 안 좋은데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 수학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네. 수학에서 말하는 천재라는 건 어떤 걸로 정의하나요? 전혀 몰라가지고 감이 안 잡혀. 일단 영재부터 시작합시다. 수학의 영재 어렸을 때부터. 역사상 혹은 수학을 공부한 저 좀 끄고 수학하고 관계 없으니까